안녕하세요. 저는 53살 원주에 사는 김광자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34년 차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남편에게 김치 싸다귀를 때린 조금은 황당하고 슬픈 사건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임신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시부모님을 모시며 30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마저 모두 외국으로 유학을 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과 희생의 세월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몇 해 전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애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희끼리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시며 분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사는 그 작은 집마저 고생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시부모님께서 직접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고 시부모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저희 집은 시부모님 댁에서 차로 5분 거리의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저는 시부모님 건강이 늘 걱정되어 거의 매일 시댁을 들여다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마저 유학으로 집을 떠나고 나니 저희 부부는 윤리적인 독립과 함께 텅 빈 가정의 공허함을 동시에 맞았죠. 문득문득 저는 내가 진정으로 해방된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가 후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기대어 TV를 보던 남편이 이제는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거울을 너무 자주 봤습니다.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소년처럼 말이죠. 저와의 대화는 끊겼고 남편의 일과는 마치 저에게 숨기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30년 시집살이의 관성 때문에 남편에게 감히 추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보다 김장이 더 큰 행사입니다. 매년 온 가족이 모여 200포기 가까이 김장을 합니다. 30년 동안 제가 주도해서 치러온 전쟁 같은 행사였죠. 얼마 전 저는 어김없이 남편과 함께 배추를 주문하고 시댁으로 향하는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 중 잠시 핸드폰을 옆자리에 두었고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 의미심장한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남편이 잠금 해제를 할 때마다 제가 몰래 봤던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34년 결혼 생활의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시댁에 200포기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고 집에 돌아가던 밤,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댁에 200포기 배추를 절여놓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의미심장한 문자 한 통과 비밀번호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깊은 잠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남편이 드디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저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액정 안에는 제가 34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던 불행한 진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 다정한 대화, 저에게는 절대 쓰지 않던 자기야 같은 호칭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배신감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시집살이 무게, 시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유학, 이 모든 것을 버텨온 제가 결국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끔찍한 진실의 증거를 모아야만 제가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모든 자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수많은 증거 중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다음 날의 김장 스케줄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불륜녀가 내일은 본가 가서 200포기 김장해야 한다며? 힘내, 내 사랑. 이라고 말했고 남편은 김장 끝나고 맛있는 김치 가져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시댁에 바친 정성과 땀이 응축된 김치를 남편은 그 여자에게 상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밤샘의 고통 속에서도 일단은 참았습니다. 김장은 시댁의 대행사였으니까요. 30년 동안 제 의무였던 김장부터 무사히 끝내고 그 다음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을 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불안함, 배신감, 그리고 남편을 향한 경멸까지 수많은 감정을 꽁꽁 숨긴 채 저는 이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운명의 김장 마당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댁 마당에 도착하니 이미 소금에 절여진 배추 2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척들까지 모여 시끌벅적한 김장 마당. 저는 어제 밤새 겪은 지옥을 숨기고 그들 틈에서 최대한 밝게 웃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34년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완벽한 가면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저는 바로 김칫솔을 버무리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올릴 때마다 저는 어제 밤새 본 남편과 불륜녀의 파렴치한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겉으로는 김칫솔에 집중하는 며느리였지만 제 마음속은 불타는 용광로였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그 남편의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대한 노동 앞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이 김치가 그 여자 입으로 들어갈까? 나의 34년 세월이 이 김치로 조롱당하는구나. 김칫솔에 손을 넣을 때마다 저는 분노를 양념처럼 버무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버무리는 것은 김치가 아니라 제 결혼 생활에 쓰라린 파편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일하는 척했지만
휴대폰을 수시로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며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살짝 집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위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지옥 같은 노동을 먼저 끝내려 했던 저희 다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저는 남편의 다음 행동, 그리고 불륜녀와의 약속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 뒤를 살짝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바친 정성을 남편이 어떻게 하려는지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도 없는 창고 옆에서 불륜녀와 속닥거리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남편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것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인내심까지 완전히 부숴버리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김칫소가 잔뜩 묻은 손을 숨긴 채 벽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 듣던 녹소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밀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응, 자기야, 거의 다 끝나가. 배추 200폭이나 되는데 김장 끝나면 바로 달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바친 정성을 불륜녀와의 미래 약속에 대한 변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편은 저를 무너뜨리는 가장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불륜녀가 김치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유, 걱정 마. 우리 집 식모가 손맛은 기가 막히거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명품 김치 챙겨서 갈게. 저는 우리 집 식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34년의 희생이 남편에게는 고작 손맛 좋은 식모라는 단어 한마디로 요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륜녀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응, 오이김치. 울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오이김치도 좀 담가달라고 해야겠다. 끝나고 바로 달려갈게.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식모라 칭하고 그 불륜녀에게는 자기라고 부르며 시어머니에게까지 노동을 시켜 그 여자에게 상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모욕감과 배신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김장부터 끝내야 한다는 30년 시집살이의 관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빛을 감춘 채 분노를 김칫소에 파묻으려는 듯 마당으로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김칫소가 잔뜩 묻은 배추김치 한 포기를 집어들고 겉으로는 열심히 버무리는 척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태연하게 마당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창고 옆에서 엿들은 그 파렴치한 요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이김치도 좀 담가주시면 안 돼요? 진상이가 오이김치를 좋아해서요. 배추김치랑 같이 좀 챙겨가서 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반색했습니다. 아이고, 진상이가 오이김치를 좋아해? 그럼 당연히 담가야지.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멈,
빨리 마트 가서 오이하고 부추 좀 사와라. 이것도 담가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지시와 남편의 비열한 거짓말이 교차하는 순간 저를 식모라 칭하고 시어머니의 노동까지 끌어와 불륜녀에게 김치를 바치려 했던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에 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34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심, 모욕감,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제 손에는 김칫소가 잔뜩 묻은 배추김치 한 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제가 방금까지 버무리던 그 김치를 그대로 휘둘렀습니다. 김치 사다기였죠. 이 사람 바람났어요. 오이김치도 바람난 년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붉은 김칫소가 남편의 얼굴과 옷에 사방으로 튀었고 남편은 김치를 맞고 휘청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멈, 너 미쳤니? 그 매운 걸 왜 얼굴에 뿌려? 남편 역시 얼굴에 김칫소를 닦아내며 격분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소란의 방 안에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놀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바람났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바람난 년 먹을 오이도 사러 가야 하나요? 저는 34년의 모든 억울함을 토해내듯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김칫소 범벅이 된 아들과 주저앉아 통곡하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마당에 모인 친척들과 시어머니 모두 충격과 혼란에 빠져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아수라장에 숨죽인 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은 34년 결혼 생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당신이 조금 전 그년하고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내가 식모라며 그년이 오이김치 먹고 싶다는 말까지 다 들었어. 시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곧장 남편에게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아범, 핸드폰 가져와. 시아버지의 위압감과 그 단호함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애교 섞인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벌써 김장 끝났어? 오이김치는? 오이김치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핸드폰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마당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깨진 핸드폰을 잠시 내려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침묵과 퇴장은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장 후 시어머니께서 힘겹게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열하는 와중에도 친척들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셨고 남편에게는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며 통곡하셨습니다. 결국 김치 냄새와 눈물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 쏘범벅이 된 몸으로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시종일관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해줘. 남편은 싹싹 빌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제게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4년의 정이 아니라 34년 동안 지켜온 내 삶의 모든 믿음이 깨졌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는 유리로 된 바닥처럼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시부모님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시댁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옆에 서 계셨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김장 마당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잔뜩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길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난 놈! 꽃이 피기 전에 임신이라는 명목으로 발목을 잡았다. 어여쁠 나이에 며느리가 되어야 했고 엄마가 되어야 했어. 34년 동안의 헌신의 대가가 고작 바람이라니.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시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실수예요. 그저 잠깐 만난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애들 엄마뿐이에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비겁한 변명을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마련해 주셨던 그 집의 명의가 제 이름으로 완벽하게 이전되었다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시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건 내 아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동안 내가 우리 부부를 보필하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34년간 헌신해 준 것에 대한 상이다. 저는 눈물로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집의 명의가 온전히 제 이름이 된 것을 확인하자 억울함과 함께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내가 하는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내 남편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내 권한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이 집안의 유산, 우리가 죽을 때 남기는 모든 재산은 너와 손주들에게만 상속할 것이다. 저 놈에게는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남편은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넘겼고 한 달에 50만 원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시아버지께 영상통화로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철저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안에 바친 희생이 결국 저를 구원하고 남편의 목줄을 쥐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별개인 차가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매일 진심을 담아 잘못을 빌었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지독한 미움 속에서도 한 조각 용서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용서 사이를 오가는 며느리 김광자의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